200만입니다. 이제 오후에는 너무나도 더워요. 현재 증시 돌아가는 거 보면은 마찬가지로 열불이 납니다. 확실한 상승이 나오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떨어질 거면 빨리 떨어지는 게 나을 텐데 어중간하게 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타밖에 없어요. 자, 그런 와중에 정말 시끄럽죠? 뭐가 시끄럽나요? 중동 이슈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있었던 중동 이슈 어떠한 부분이 있었나 여러분들도 많이들 확인하셨겠지만은 더욱더 자세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의 정보를 더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료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요, 참고용어로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판단을 직접 하시면 돼요. 제가 떨어진다 했어도 여러분들은 너무 맹신하지 말고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안 올라가게 될 경우에 그래도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서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 한번 드리고요. 우리 항상 시작 전에 하는 거 있죠?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씩들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이 됐죠. 그런 와중에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가 지속이 되니까 역봉쇄 카드를 꺼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란은 적대 세력 선박을 통항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했죠. 한마디로 미국 편에 서면은 그 국가의 선박은 싹 다 통항을 못하도록 봉쇄 조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선박 및 이란에게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항하고 있는 선박들에 한해서 역봉쇄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호르무즈의 선박 통항 자체를 못하도록 서로가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시한이 오늘 밤 11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 기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 카드도 꺼냈지만 제한적 공습 재개도 검토를 하고 있다. 즉 휴전 협상 자체를 아예 깨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오늘도 양봉이 나왔어요. 정말 웃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 카드를 꺼내니 주변 국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호르무즈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 같이 기뢰 제거를 하고 있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역봉쇄 카드는 아니다,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는 모습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위대 파견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오늘 밤부터 해서 말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만 호르무즈를 봉쇄를 했기 때문에 이란 하나만 욕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봉쇄 카드까지 꺼내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미국까지도 같이 욕먹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시나리오가 지금 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11시부터 해서 과연 정말 역봉쇄 카드를 진짜 실행을 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고, 만약에 진짜로 미국이 호르무즈를 봉쇄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아리까리하죠. 아니, 막을 거면은 진작에 막지 왜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막을까? 하도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란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으로 호르무즈 통항료를 지불하고 통항을 하고 있는 선박은 결국에는 하나로 약 30억 정도를 내면서 통행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역봉쇄 발언을 인용해서 이란은 4달러 휘발유 그리울 것이다, 정말 어마무시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4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그리워질 정도로 엄청난 유가 상승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또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란으로 전쟁 자금줄을 대주고 있는, 통항료 30억씩 대주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이란의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라는 명목이 있었지만, 이란조차도 만만치 않게 지금 현재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분위기가 조만간 재협상을 하겠구나, 이러한 현재 분위기란 말이죠. 이란의 저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보시게 되면은요,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역봉쇄에 이란은 이제 홍해 봉쇄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 오늘 자료를 만들던 도중에 이란 국영방송 매체에서 SNS를 통해 이란 해상 봉쇄 바브엘만데브 곧
이란은 짧은 메시지를 게시하며 해당 해협의 추가 조치를 암시했다. 바브엘만데브의 해협이 어디이냐?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홍해죠. 이 홍해 입구 자리를 봉쇄를 한다라는 뜻인데, 어라, 이란은 이 국가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홍해를 여기까지 와서 봉쇄를 할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우리 이전부터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어제 처음 제 영상을 보셨거나 최근에 들어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한 번 준비를 했죠. 자, 바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친이란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예멘이에요. 자, 이 예멘이라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방금도 보신 바와 같이 이 바브엘만데브 홍해 입구를 가로막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게 예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친이란 후티방군이 현재 미국-이란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을 했다라는 이슈를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후티방군을 이용해서 홍해를 잠궈버리겠다라는 협박선 발언을 지금 또 남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홍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조선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다양한 원유 수출 항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하나만으로도 아시아 유가 항로가 잠궈진 상태예요. 여기에 더해서 홍해까지 막아버린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답도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23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 이게 정말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제는 이란조차도 예멘의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홍해 입구를 봉쇄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까지 펼쳐질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홍해까지도 잠궈버렸다. 그런 와중에 2주짜리 휴전조차도 지금 현재 불안불안한 상황 속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제한적 공습이라는 얘기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더 중동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정리해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이미 협상 결렬로 인해서 간밤에 말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미국은 호르무즈를 재봉쇄하면서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재봉쇄 시간은 한국 시간 밤 11시 기준이며, 여기에 더해 이제 이란을 최고 수위로 압박을 하면서 재협상 논의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러한 평가가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됐죠. 그런데 이 부분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또 이란이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홍해 봉쇄 가능성을 또 한 번 시사를 하면서 점점 현재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재협상 논의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현재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와 공존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반반이죠 지금. 이거 뭐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수준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전쟁 확산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그냥 비중 싫고 코스피 6300을 보고 달려갈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려볼지 심리가 요동치실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떠한 기조로 말을 하느냐,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하는 것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교묘한 기술이죠. 정말 큰 악재를 별거 아닌 것처럼도 얘기를 해요. 반대로 별거 아닌 거를 정말 큰 악재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 더 이상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아요. 이제는 확정의 움직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23시라는 이 리밋을 걸어두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냥 역봉쇄를 해버리게 되면 모를까, 갑자기 나 이 시간대에 역봉쇄를 해버릴 거야 선포를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23시가 정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분석가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요? 지금 더 이상 미국에게는 시간이 없다. 오히려 시간은 이란 편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시간을 질질 끌기만 하더라도 이란은 승리를 따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제 입장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떤 결단인가요? 이란의 요구 조건을 다 수용하면서 재협상 자리에서는 협상 타결이 되는 이러한 시나리오, 반대로 계속해서 서로 으르렁대면서 시간만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되는 이러한 상황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현재 이번 전쟁에 있어 미국의 승리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이 승리 여부에 대해서 이란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다고요? 전쟁 피해보상금. 이 피해보상금도 결국에는 전쟁에 있어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데에 한몫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깽값 물어주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장으로선 미국은 피해보상금도 지급할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 뭐가 있나요? 핵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을 이란의 핵 하나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속내는 또 아니겠죠.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을 공격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으실 거예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란의 핵입니다. 비핵화가 진행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 또한 미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중심선을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피해보상금에 있어서는 아마 물러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점점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미국은 슬슬 조급해지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내로 아마 변동성이 정말 크게 확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당장 미국 나스닥 시장부터 아마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증시 자체가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율도 상승이 나오는데 코스피 올라가고요. 유가도 상승이 나오는데 증시가 올라갑니다. 둘 중 하나는 뭔가 지금 현재 거짓말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현재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중동 이슈 외에 어떠한 다른 추가적인 악재라던가 호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증시가 꿈쩍 안 합니다. 왜요? 현재 증시는 모두가 중동 전쟁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동 이슈가 점점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환율은 어찌됐건 오늘 1,500원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윗꼬리를 길게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1,400 후반대에서 놀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환율이 강하게 찍어 눌러줘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이제 외국인 자금이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유입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100달러 이상 돌파를 해놓은 상황인데 어찌됐건 머리는 상방으로 다시 한번 돌린 상황이에요. 이 상방으로 돌린 거 다시 한번 이 갭을 메꾸고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대로 윗꼬리 남기고 음봉 보여주며 눌러버릴지, 이 부분 또한 중요한 상황이고, 코스피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여전히 종전 재협상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더 딥하게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 또한 상당히 급해진 상황입니다. 석화 제품을 지금 현재 긴급하게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석유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없다 보니 상당히 급해진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식료품 포장재, 페인트, 반도체 부품 등 생산하는 기업 4개사를 방문해서 현재 생산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나온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뉴스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사기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으며 수액제 포장재 관련주, 식료품 포장재 관련주 어떤 것이 있고, 페인트 관련주라던가 반도체 부품 등 해가지고 석유가 들어가는 제품들 전반적으로 한번 시장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결국에는 제품에 석유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 기업의 실적까지도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관련주들 긴급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현재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사상 최저치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번 주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끝난 상황이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3월 기존 주택 판매 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P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이 PPI 같은 경우에는 앞서 CPI가 한번 나왔죠. 만약에 CPI도 강했는데 PPI까지도 강해지게 될 경우에는 유가 상승, 결국에는 이거는 물가 압력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 물가 압력은 나중에 금리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계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PPI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곧 전 세계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서는 3월 고용 동향이 예정이 되어 있고, 중요한 일정으로는 16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중동 전쟁 와중에 원유 재고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주요 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만약에 중국의 경기가 나쁘지 않고
괜찮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서는 반도체라던가 화학 그리고 철강, 기계 쪽으로 해가지고 투심이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반대로 약하게 될 경우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 또한 위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부터 해가지고 JP모건, 시티,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대형 금융주 실적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ASML, TSMC, 넷플릭스 등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번 주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도 중요시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오늘 밤 나스닥이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정말 큰 호재가 될 것이고, 반대로 나스닥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 또한 쉽지 않은 날이 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다음날 예상을 하고 임하실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중동 이슈에 있어서 새벽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스닥은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날 우리나라 아침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코스피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언제나 참고하고 환율도 보면서 유가 차트 계속해서 신경을 쓰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미 앞서 저항대를 두 번이나 중요시하게 터치하고 현재로서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정받는 와중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나오면서 이제 기대감에 상승이 나온 상황으로 현재 차트가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말간에 나스닥 차트 끝났고 종전협상 결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반영이 되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를 꺼내면서 이제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 나스닥이 오늘마저도 버텨준다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뭔가요? 현재 나스닥은 이미 저항대를 돌파에 실패하고 현재로서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21,000포인트 아래까지도 내려갔던 나스닥이 종전협상 기대감에 23,000포인트 부근까지 현재 날라온 상황이에요. 반등이 제대로 나왔죠. 여기에서의 추가 상승은 이제 정말 강한 호재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호재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미국이란 종전은 즉 승자와 패자가 나오는 것이고, 이 승자가 만약 이란이 되게 될 경우에는 미국 증시 피해가지 못할 겁니다. 충격이 어마무시할 거예요. 반대로 미국이 승자가 되지 않기 위해 현재 이란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증시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바, 종전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이 만약 패자로 종전이 될 경우 이제 증시는 반짝하고 그대로 꼬라박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당장 지금 현재 종전협상 기대감으로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됐건 전쟁은 끝났고 종전이기 때문에 증시 상승은 단기적으로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만약 그게 패자가 미국이 될 경우에는 이 또한 증시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는 싸움에 승부를 걸지 말라, 이러한 마인드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 현재 나스닥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전 저항대를 보러 갈 겁니다. 이전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2만 포인트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고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점점 피말리면서 천천히 내려와도 그것 또한 조정이기 때문에 당장 현재 나스닥이 중요한 지지 구간을 체크하고 확인하고 올라간 것이 아닌 오히려 어설픈 반등에 불과한 상황이라 고점 돌파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뷰이고, 정확한 조정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2만 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오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나스닥은 상승이 나올 때 오랫동안 여기에서 머물 가능성 또한 존재해요. 2만 포인트 부근에서 제대로 또 한 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터치하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 전부터 해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저항대를 두들기다가 저항 돌파가 안 나오니 하락이 나온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저항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돌파를 못하고 하락 나왔고, 이번에는 지지가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로 몇 달 연속 놀아줄 수도 있다. 그러다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24,000포인트 돌파하러 가는 것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주 이제 주봉 차트가 바뀌면서 출발할 나스닥입니다. 오늘 밤부터 해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상승이 나오다가도
이것이 이제 윗꼬리로 돌리면서 아마 한 수요일쯤부터 해서 점점 음봉으로 가라앉을 가능성 또한 존재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전협상 기대 자금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상태고 이제 남은 거는 확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때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바빠질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해서 코스피 20선이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고 5117포인트로 마이너스 11%만 떨어지게 되면 20선을 확인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코스피 주봉 차트 기준으로 20선을 봅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번 주 아마 코스피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5100에서 5200포인트 이 구간이 이제 최대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은데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비투 물량이 쌓이고 있는 현재 상황 속 세력들이 작정하고 털어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49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뒤에 우리 코스피에 대해서 더 딥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만들던 도중에 이제 코스피 야간 선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야간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하락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결렬에 대해서 크게 증시는 반영을 하는 모습은 없었죠. 오히려 계속해서 보합권 유지를 해주면서 현재 투자 심리는 반반이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코스피 주봉 차트 20선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제 처음 제 영상을 보셨거나 아니면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비중을 실어야 하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이고, 오늘 올라갔네. 어제 떨어진다면서 이러면서 비꼬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비중을 실어야 하는 구간이 있고 단타를 쳐야 하는 구간이 있다고요. 비중을 실어야 하는 구간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오늘 올라갔네 내일 떨어지면은 아무 말도 없으시고 내일 모레 올라가면은 올라갔네 하고 비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단타를 쳐야 하는 구간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비중을 실어야 하는 구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구독자분들이 지금 바보라서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최소 1000만원, 2000만원 이러한 푼돈으로 안 합니다. 5000 이상은 현재 들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반대로 주린이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제 100만원, 200만원 소액으로 주식을 한번 경험해보자라는 이러한 취지에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경험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입니다.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이러한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러한 습관이 주식에 몸에 배게 돼버리면은 얼마 못 가 깡통 찬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코스피 올라갔네, 내일 떨어졌네 하면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게 되잖아요. 정말 심리가 여러분들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깡통 차게 되어 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상당히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비중을 실어야 하는 구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주봉 20선에 대해서 딥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주봉 20선 내려오지 않았잖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 양봉 나왔네. 네가 무슨 전문가야. 유튜브 때려쳐라 등등.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으로 현재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의도가 잘못 전달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스피 주봉 차트 20선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50일이 넘겼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전쟁 이전부터 해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우리는 이 구간 단타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비중을 실어야 하는 구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비중 실어야 하는 구간 4000포인트 때 있었고요. 3000포인트 때 있었습니다. 박스권을 치고 있을 때 얘네가 언젠간 또 올라갈 거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설프게 우리가 이러한 구간에서 비중을 왕창 싣게 되면은 다음날 왕창 떨어지게 되면 어쩔 거예요. 그러한 구간 말고 이미 3천도 놓치고 4천도 놓치고 최근 들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다라는 뜻은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은 5천 아래에서 잡고 계시는 분들보다 5천 이상에서 내가 어디에서 비중을 실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터지고 익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서 비중을 언제 실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오늘 코스피 양봉 나왔습니다. 양봉 나왔는데 전일 종가보다는 아래에서 마감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양봉 나왔네, 음봉 나왔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과연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
많이 있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세요. 코스피 어차피 6,300 갈 겁니다. 이러한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 채널 구독 안 하고 계실걸요? 전문성이 있습니까?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음봉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세요. 중요한 지점 내려올 때마다 주워 담으세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 그렇게 많으세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돈이 없지 이걸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비중을 실어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아래 하단에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존의 구독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정말 귀에서 피가 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멘탈이 계속해서 흔들려요. 오늘 양봉 나왔어. 어라 오늘 음봉 나올 줄 알았는데 양봉 나왔네. 하루하루 1위1비 하지 말자. 결국에는 우리가 비중을 실어야 될 구간은 따로 있고 그 구간은 반드시 온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오늘 양봉 나왔네요. 200만님 틀리셨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양봉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단타를 치시면 됩니다. 지금 단타를 쳐야 되는 시장은 따로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횡보할 때 단타 치면은 재밌어요. 코스피가 올라갈 때에는 묻지마 지수 상승입니다. 대장주들만 상승해요. 그래서 단타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거래량 거래대금 터진 것들만 매매를 진행을 하시게 될 경우에 단타 재밌게 매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잠시 뒤에 그러면은 단타 어떻게 쳐야 되냐 하시는 분들 위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결국에는 개인들만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외인과 기관들 눈치 보느라 바빴죠. 그러면서 눈치 보는 와중에도 매도 포지션이었어요. 개인들만 매수했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기 스윙 자리입니다. 단기 스윙 자리.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을 진드거니 한번 먹어볼 수 있는 일주일짜리 스윙 구간이 어디이냐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하락 조정파동 A, B, C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단기 스윙 자리를 이 B파동의 고점 자리를 돌파할 때 들어가자. 이 B파동의 고점 자리 최근에 돌파를 한 적이 있었나요? 아직 없었죠. 안착한 양봉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서 장마감이 되었어요. 여기에서부터는 단기 스윙 자리입니다. 어디까지요? 6,300까지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드거니 들고 가실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적게는 일주일에서 많아봐야 2주짜리입니다. 이 구간이 이제 단기 스윙 자리예요. 그러면 이 구간은 우리가 돌파 매매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코스피 주봉 차트 20선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 이것이 이제 눌림목 매매 구간이다. 눌림목 매매 구간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싣고 들어갈 수 있는 구간 중에 하나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여러분들께 주봉 차트 바뀌었다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봉 차트 20선의 가격은 5,117포인트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늘자로 해서 코스피가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0선 포인트 가격을 5,100에서 5,200까지는 잡아놓고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수 차트 여러분들 다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오늘자로 해서 코스피 몇 포인트인가요? 이거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봉 차트 20선만 보면 돼요. 이것이 이제 눌림목 구간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비중을 실어도 되는 구간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실치를 못하는 구간이라고요. 비중을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세요는 누가 못합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진작에 했고 여러분들께는 신뢰가 하나도 안 가실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코스피가 어디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주고 열어둬야 될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간을 피하지 말고 비중 실차. 이해되시죠? 내일장에 만약 코스피 우리가 앞서 봤던 이 B파동의 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양봉이 이렇게 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단기 스윙으로 어느 정도 비중 한 30%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6,300까지요. 진드거니 한번 들고 갈 수 있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라고요? 계속 이 구간에서 박스권 치면서 놀아주는 사실상 단타 구간이다. 이 구간은. 아마 앞서 여러분들 이 B파동의 고점 자리 돌파하고 우리는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코스피가 안 넘겼어요. 이 자리를 못 넘었죠? 여러분들 좀 신기하셨을걸요? 어라? 이 자리가 왜 통고개벽도 아닌데 왜 얘가 못 올라가고 있을까? 신기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진짜 200만이 말한 이 자리 돌파하면은 단기 스윙 돌파 매매 적용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나 그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라? 돌파를 못하고 있네? 내일 만약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 하면은 우리는 돌파 매매 적용해서
단기 스윙 자리 들고 가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 돌파 못한다, 한타 치시면 된다. 반대로 만약 떨어져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눌림목 구간, 비중 실는 자리, 주봉 20선만 보시면 된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계속 관망이다. 200만님 저 만약 오늘 들어가서 물려있어요. 아니면은 이전부터 해서 물려있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가 비중 실어야 되는 구간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려드릴 테니 그때부터 해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진행하셔도 된다. 그러면 추가 매수 진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 보지 마시고 원화채굴 하시라고요. 열심히 현생 사시면서 일하시면서 월급 받으신 거 주식에 물탈 준비만 해놓으시면 된다. 현재 시간을 많이 주고 있죠? 길어질 수도 있어요. 더욱더 이렇게 퍼지면서 계속 놀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머지 않았어요. 슬슬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란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종전협상 기대감으로 인한 최근 4거래일 동안의 상승, 오늘마저도 결렬이 됐음에도 또 한 번 재협상하겠지라는 기대감, 이러하면은 현재 제가 써드린 이 시나리오 다 적용이 돼요. 뭐예요? 재협상 기대감으로 만약 상승이 나와서 안착을 진행하면 돌파 매매, 그 전까지는 여기에서 만약 박스권 치면서 논다, 그러면은 단타 구간, 밑으로 내려와요, 주봉 20선, 눌림목 구간. 아마 다른 유튜브 채널들은 이렇게까지 말 안 해줄 겁니다. 그냥 뭐예요? 종목 추천 띡 해놓고 떨어질 때마다 주워 담으세요. 어차피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심시키느라 급급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 항상 써두고 현재 시장에 임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주봉 차트 20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6,300까지 어차피 날아갈 거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들어가나 밑에서 들어가나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차이 심할 겁니다. 오늘 자리에서부터 마이너스 12% 정도 빼야지 주봉 차트 20선을 확인을 해요. 그런데 어라 이거 안 볼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의견을 보시게 되면은 주봉 차트 20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기간적으로 횡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주세요. 물론 당연하죠. 횡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증시 변동폭이 이렇게 없을까요 과연? 지금 현재 뉴스가 아침 분위기가 다르고 저녁 분위기가 다른데 여러분들은 뭔가 큰 거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 안 드신가요? 현재 코스피 거래량만 보시더라도 정답이 나옵니다. 변동성 자체가 없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앞서 우리 21년도 팬데믹 때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확진자 몇 명 나왔네에 엄청난 증시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이는 순간 다시 한번 호재구나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전 세계 증시 팬데믹 하면서 너도 나도 다 떨굴 때 결국에는 코스피는 주봉 차트 20선을 지지 확인하고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님 이거 20선 강하게 이탈해서 그대로 내리 꼽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최악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거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다르다. 이때는 뭐예요? 무지성으로 증시가 상승이 나온 뒤에 위에서 박스권을 쳤어요. 더 이상 20선의 지지 구간 자리가 작용을 안 하는 구간이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고 더 큰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개미들만 잔뜩 물려다 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니 증시가 더 이상 추가 상승이 아닌 오히려 하락으로 머리를 틀면서 코스피는 그때부터 해서 불장이 끝났다. 무슨 말인가요? 고점에서 개미 무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개미 무덤 만드는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주봉 차트 20선이 어디에서 올라오던 간에 여러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던 간에 6,300짜리는 우리가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20선 따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6,300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만약 떨어지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6,300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 손절은 늦었어요. 이러한 자리에서 손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간 싸움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시점 중동 뉴스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았다 하더라도 간밤에 악재 하나만 터지더라도 미국 증시 난리 날 것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또한 피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가 상승 나오고요. 환율 올라가는데 코스피도 양봉이에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치고 있다. 우리 흔히 말해 누구 하나 구라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정체가 탄로날 시간이 머지않았다. 곧이다 곧.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제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라? 오늘 코스피 지수 멀쩡한데요? 안 떨어졌는데요? 제가 어제 댓글에도 적어드렸는데, 아니, 비중 실어하는 구간이 따로 있고요. 단타 치는 구간 따로 있다. 오늘 제 영상은 다시 스킵하시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보고 계시다면 돌아가셔서 다시 보세요. 돌파 매수 시나리오 세워주고요. 단타 말씀을 드리죠. 눌림목 구간, 즉 비중 실어야 되는 구간 말씀을 또 드려요. 모든 시나리오와 가정을 다 세워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그 시점에 맞게끔만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마저도 증시가 올라갔다 보니 이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든 개미들이 환호를 할 때 나옵니다. 우리 코스피 6300 올라가면서 그때 당시에 지수가 무지성으로 계속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말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그 다음날 미친 듯이 내리꼽았어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개미들이 환희에 빠져 있을 때 언제나 최악은 터진다. 그러면 이게 뭐랑 연결이 돼요? 방금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유가 환율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증시 올라가고 미국 증시 올라가네? 둘 중 하나는 구라를 치고 있구나. 그 범위는 곧 나올 것이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비중 실어야 하는 구간이 어디일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중 실으신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단타 쳐야 될 때는 또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늘 정말 정리본이에요. 정리본. 싹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났죠. 우리 정식 투자자문사와 협업해서 광고를 받아온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 이제 무료 정보방을 오픈을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장중 공개 추천주와 시황 정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00만 혹은 업사이클 200만 등등 남겨주시면은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현재 전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시장 단타 시장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이 상당히 늦게 올라갔는데 여러분들께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다뤄드려야 될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고 팩트 체크를 2번, 3번에 걸쳐서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많이 어지러우시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고 움직이시면 안 된다. 특히나 팩트 체크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계속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어림잡아 휴전하겠지, 종전하겠지 하면서 내 모든 현금을 종목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최악의 상황이 터질 수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응원의 댓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